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은 모두 다 지켜나가고 계신가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연초에 세우셨던 모든 계획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모든 소망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혹은 영업 현장에서 수없이 고객분들과 상담을 해보셨을 CI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 CI보험 들어봤는데 나 저거 지난번 교육 때 들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작은 공감 하나 얻기를 진심으로 원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질을 파괴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 질환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나는 절대로 걸리고 싶지 않다는 질병 하나만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질병을 선택하실 건가요? 자, 암이라던가 치매라던가 우울증이라던가 여러분들 많은 답변들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질병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되는 병을 말하는데요. 뇌졸중, 심근경색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제가 이 혈관 질환을 뽑은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남겨진 결과가 대단히 처참하다. 사실 제 주변에도 이 두 질환으로 인해서 환자 본인이나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굉장히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침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이 질환들은 우리에게 유언 하나 남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즉, 치료할 수 있는 기간과 생을 정리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암이나 다른 질병들은 그 병에 걸리더라도 바로 사망하거나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들은 다릅니다. 또한 이 혈관 질환들은 장애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의식을 갖고 있는 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면서 통나무처럼 그 자리에서 몇 달을 몇 년을 기억 없이 누워있다는 것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로 발병률이 높다라는 이유로 여러 보험회사에서 두 가지 혈관 질환들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과연 보험회사들별로 어떤 보장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당사 상품에서는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뇌졸중을 보겠습니다. 매우 응급을 요하는 이 질환은 뇌 혈류의 공급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인데요. 우리는 뇌졸중을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되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장해주고 있는 뇌질환 분류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뇌출혈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 코드가 I60번부터 62번까지가 뇌출혈을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뇌경색을 포함해서 뇌졸중을 보장해주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명보험사에서는 뇌출혈만 보장을 해주고 있고 당사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을 포함해서 뇌졸중 전체를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자, 뇌경색을 보장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뇌출혈과 뇌경색중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네, 물론 둘 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발병률이 높으냐, 뇌출혈의 발병률이 높으냐, 이 두 가지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과거에는 뇌출혈 발병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전체 뇌졸중의 80%가 바로 뇌경색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즉,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의 발병률이 좀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생명보험사보다는 우리 당사 상품의 뇌졸중 보장 영역이 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CI 보험인데요. 피보험자의 회복 불능을 전제로 한 이 상품에서도 이렇게 뇌졸중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약관을 볼게요. 약관을 보시면은 중대한 뇌졸중이란 거민막하 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이 발생하여 뇌혈액순환에 급격한 차단이 생겨 그 결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내는 질병을 말한다. 자, 여러분 이 약관에서는요,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이 바로 영구적인 결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험 약관에서 영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장애를 진단을 받으면은 발병일로부터 6개월을 지켜본 후에 장애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6개월이 지나서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장애 판정을 유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회복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판정이 되면은 바로 장애 판정을 내리는 거죠. 또한 장애를 받더라도 무조건 장애를 받아오면 되는 것이 아닌 이 중대한 뇌졸중에서 말하는 장애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반드시 내가 장애율을 25% 이상을 안고 나와야지만 이들이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인 것입니다. 실제 한번 우리 청구 사례를 볼게요. 이렇게 뇌출혈 실제 청구 사례를 보시면은 어떠한 고객이 이 CI 보험 상태에 가입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뇌출혈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이렇게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이 맞는지 심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편 중대한 뇌졸중 여부 관련돼서 뇌출혈 발병 이후 피보험자 현재 상태 확인 결과 장애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결과를 보시면은 자, 뇌출혈과 관련돼서 뇌출혈 진단은 확인이 된다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장애율 25% 이상의 장애를 진단받지 못해서 우리가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례인 거죠. 즉 생명보험사에서 말하는 중대한 뇌졸중은 뇌출혈이 발생이 되던 뇌경색이 발생이 되던 반드시 영구적인 장애 25% 이상을 받고 나와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당사 같은 경우 뇌졸중 담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해당 진단 코드를 받아오면 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이 바로 차이인 거죠. 같은 뇌질환을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약관상의 문구 하나로 이렇게 보상되는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혈관질환의 또 하나 대표적인 심근경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심장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온몸으로 영양분과 혈액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는 심장은 충분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관상동맥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 질병이죠.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50% 이상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을 한다고 하며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는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CI 보험에서도 심근경색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약관 먼저 볼게요. 이렇게 약관을 보시면 중대한 심근경색이란 관상동맥의 폐색으로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근으로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어 전형적인 흉통의 존재와 함께 심근 조직의 비가역적인 괴사. 이 비가역적인 괴사가 무슨 말일까요? 이 가역이란 말이 되돌릴 수 있다. 즉 비가역은 되돌릴 수 없다. 자, 흉통의 존재와 함께 심근 조직이 되돌릴 수 없는 괴사, 죽어있는 상태를 말을 한다라는 건데 이 중대한 심근경색에서 기억할 두 가지는요. 밑에 나오는 바로 발병 당시에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요구한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전형적인 심근경색, 심전도 변화, 단 ST와 T파, Q파가 모두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자, CKMB를 포함한 심근 효소가 새롭게 나타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심근경색이 발생이 되면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기본적으로 세 가지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심전도 검사만으로 약 90% 환자들이 심근경색증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심근 조직의 괴사 정도에 따라서 ST파, T파,
Q파가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 CI 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심근경색은 이 세 가지 모두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일부 환자는 ST와 T파에만 이상이 생기고 Q파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밑에서 보았던 심근효소, 이 CKMB라는 것인데요. 우리 심장 조직이 괴사가 일어나면은 우리 심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효소 중에 하나인데 이 CKMB는 보시는 것처럼 12시간이 되면은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48시간이 경과하면서부터 72시간이 되면 완전히 소멸하게 돼서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중대한 심근경색에서는 흉통의 존재, 심근 조직의 괴사, 그리고 심전도, 심근효소 이 네 가지를 모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 청구 사례를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보상 청구 사례를 보시면은 한 고객이 CI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는데 어느 날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고객이 각각의 검사가 진행이 돼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나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나요? 자, 담당이 소견상 심근경색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대요. 하지만 중대한 심근경색 관련 심전도상 Q파까지 확인이 된대요. 자, 기억나시나요? ST파, T파, Q파까지 모두 확인된 심전도 기록 검사 결과지와 함께 CKMB까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CKMB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말하는 중대한 심근경색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당사의 심근경색 진단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나요? 이렇게 약관을 한번 보시면은 해당 분류 코드를 진단받으면 지급을 해드립니다.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자, 같은 심근경색을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문구 차이 하나로 보상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CI보험에서는 심장과 관련된 부분을 또 하나 보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CI 약관 증권 받아보시면 여기 밑에 중대한 수술이라고 있습니다. 자, 중대한 수술을 세 가지를 보시면 관상동맥 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 치환술, 심장판막 치환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름 읽어보시면은 어디랑 관련된 부분인가요? 자, 바로 우리 심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수술에서도 중요한 약관의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약관을 보시면은 자, 심장 수술을 하되 저희가 말하는 심장 수술은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든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또 개흉,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역시 저희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혹시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수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 수술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심장 수술을 하려면 가슴에서 배까지 50, 60cm 정도를 자르고 늘어난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바꾸는 큰 수술을 해야 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절개 없이 시술하는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이 대세다. 전신 마취나 가슴 절개 없이 수술이 진행이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CI보험에서 말하는 중대한 수술은 개흉과 개심을 동반을 해야 되지만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스텐트 삽입 수술은 개흉이나 개심이 동반되지 않는 삽입술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중대한 수술에서는 면책이 된다는 내용인 거죠. 정리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질환 관련돼서 CI보험 그 약관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 CI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사망보험금을 선지급을 받아서 실업이라던가 인생 정리자금으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약관상의 중대한이라는 문구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환을 진단을 받고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이러한 약관 문제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 고객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러한 상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건강보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 설문지 조사를 보겠습니다. 고객님은 매달 보험을 납입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대부분 고객들이 위험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위험을 보장을 받고 싶냐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망보험금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질병과 관련된 생존담보를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부분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망보험금 답변보다는 이렇게 질병 관련된 생존담보 관련돼서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이 CI 보험은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종신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지급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CI 보험은 사망할 것이 확실한 중대 질병에 대해서만 선지급을 한다는 종신보험에 변형된 상품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질환 관련돼서 타사 상품들을 봤는데, 자, 그럼 당사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질환과 관련되어서 구성할 수 있는 담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경색까지 포함된 뇌졸중 진단비, 해당 코드만 진단받으면 되는 심근경색 진단비, 여러 질병 수술비, 또한 장애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랑 관련된 질병 후유장애, 간병인 지원 일당, 장기요양급여금의 치매 진단비까지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보장 영역과 합리적인 담보 구성을 할 수 있는 우리 상품만의 강점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상품만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즉진, 시즉기, 위칙각. 무슨 말일까요? 자,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을 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부디 제 오늘 교육이 한번 듣고 마는 교육이 아닌 여러분 영업 현장에서 좋은 무기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들 항상 이루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